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2025년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시험의 체육사 과목에 출제될 핵심 개념과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체육사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체육 활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연계된 학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시대별 체육 활동의 발전 과정과 그 배경을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육사의 기본 개념과 각 시대별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 체육의 이론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학습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체육사의 기본적인 정의와 체육의 활동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이론적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로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묻는 문제는 과거의 체육 활동이 단순한 놀이나 신체 단련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체육 활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와 그 활동이 당시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도와 세속 5개가 신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암기보다는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각 시대별 체육 활동의 변화와 그 의미를 폭넓게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체육사의 의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체육사는 단순히 신체 활동과 변화를 기록하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의 체육 활동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현대 체육과 스포츠의 비전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체육사의 정의, 의의, 연구의 목적, 그리고 영역, 그리고 연구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에서는 자주 언급된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시험에 대비해서 핵심적인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사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는 신체 활동의 역사적 변천과 스포츠가 사회에 미친 역할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활동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적 학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체육사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한국 체육사는 인간의 신체 활동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사회적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스포츠와 체육의 기원과 발달을 연구하며 현대 체육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체육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탐구합니다. 이처럼 기출문제에서는 역사 이해와 연구 목적의 구체적 사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궁술이나 삼국시대 화랑도의 신체 활동이 현대 체육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한국 체육사는 연구 영역에 크게 통사적 연구, 그리고 시대적 연구, 그리고 개별적 특수적 연구로 나뉩니다. 통사적 연구는 전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체육과 스포츠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시대적, 지역적 연구는 특정 시대나 지역의 체육 활동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같은 체육의 특징이나 조선시대의 민속놀이와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개별 특수적 연구에서는 특정 스포츠나 전통놀이,
체육 제도 등의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연구 영역을 사례와 연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도의 체육 활동은 시대적, 지역적 연구에 해당하며 씨름의 발달 과정은 개별적 연구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한국체육사의 연구 방법입니다. 한국체육사의 연구 방법은 크게 기술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로 나뉩니다. 기술적 연구는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연구 방법으로 사료 등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는 기술적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석적 연구는 과거의 사실을 해석하며 역사가의 가치관과 해석 원리를 바탕으로 의미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궁술이 단순 신체 활동을 넘어서 교육적 가치를 가졌다는 평가와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해석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두 방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체육사의 의미에서는 체육사의 정의와 의, 연구 영역,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체육사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체육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사와 부족 국가의 시대부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체육사의 중요한 흐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단순히 실체 활동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배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사와 부족국가 시대에서는 농경사회의 발달과 병농일치 체제 속에서 전투기술이 체육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서는 체육이 교육, 군사훈련, 오락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의미를 더욱 깊게 내포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시대별 체육 활동과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형성된 체육사적 사상, 그리고 기출문제에서의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족국가 시대의 체육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국가 시대에는 농경사회가 발달하며 병농일치 체제 속에서 신체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술인 궁술과 기마술이 발달했고 이는 방어와 전쟁을 위한 필수 기술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부족국가의 주요 신체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볼 것은 제천행사인데요. 제천행사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청과 같은 행사에서 신체 활동과 부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속놀이에서는 씨름, 수박, 격검 등은 신체적 힘과 전투 능력을 겨루는 활동이며 체육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체육 활동은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과 축제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국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체육이 교육과 오락 그리고 군사훈련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서의 체육을 살펴보면 고구려의 경당에서는 활쏘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 서민 교육이 이루어졌고 태학에서는 관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군사교육과 신체 단련을 통해서 청소년의 도덕적, 신체적으로의 양성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민속 스포츠와 오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민속 스포츠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군사훈련과 신체적 탕월성을 발휘하는 기회로 활용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격구, 축구, 석정 등은 당시 체육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기출문제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이러한 활동을 단순히 신체적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랑도와 체육 사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화랑도를 통해서 체계적인 신체 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세속 5개는 화랑도의 체육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임전무태는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 용기를, 사군이충은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화랑도의 체육 사상을 살펴보면은 화랑도의 체육은 단순히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 사상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자, 신체 미의 숭배 사상은 신체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탁월성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심신일체론의 신체관은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강조하며 체육을 통해서 정신적 수양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군사적 주의 사상, 체육 사상은 국가 방어를 위해 신체적 능력을 키우는 군사적 목적을 띄었습니다. 불국토 사상은 국토를 신성시하고 신체 단련을 통해서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들은 신체 단련과 더불어서 국가를 위한 헌신과 개인의 도덕적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선사 그리고 부족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까지의 체육 활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국가 시대의 제천 행사와 민속놀이, 삼국시대의 교육기관과 민속스포츠, 그리고 화랑도의 체육 사상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며 시대별로 체육 활동의 변화와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각 시대의 체육 활동이 지닌 특징과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챕터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체육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는 유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권적 사회 구조 속에서 체육이 군사 훈련과 교육이 중심으로 발달되었습니다. 반면 조선 시대는 유교주의와 성리학을 바탕으로 체육이 국가 방위를 위한 무예 교육과 교육 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각각의 체육 활동이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시대의 체육입니다. 고려 시대의 사회와 교육으로서 고려 시대는 유교의 정치 이념으로 불교를 종교적 기반으로 삼아 중앙 집권적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골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귀족과 호족 세력에 통합하기 위해 체계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교육은 유교적 도덕을 기반한 도덕적 합리주의와 강력한 민족의식의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체육은 군사적 필요와 깊이 연관되어 발전되었습니다. 국학에서는 강예제를 통해 무학을 가르쳤으며 장수를 양성하기 위한 군사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향학은 궁사와 음악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였습니다. 또한 무신정권 시기에는 사병들과 문신을 모두 무예를 수련하며 충, 효, 의의 무인 정신의 체육의 중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무예 체육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군사적, 윤리적 가치를 포함하며 고려시대의 체육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와 성리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제도를 구축했으며 체육은 국가 방위와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관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은 국립교육기관으로 도덕교육과 함께 활쏘기를 포함한 체육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향교와 사학은 서울과 지방에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체육이 병행되었습니다.
훈련원과 사정은 실용 기술과 군사적 무예 교육을 중심으로 활쏘기와 군사훈련을 실시한 기술교육기관입니다. 또한 사학은 서원과 서당으로서 각각의 고등교육과 기초교육을 담당하며 유학교육과 더불어 체육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며 무과는 군사력 강화를 위한 무인을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무예와 체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체육은 국가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무예 교육과 군사훈련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무육교육기관으로서의 훈련원은 국가가 무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표적인 무예 교육기관으로 군사훈련과 무예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정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활쏘기 훈련 장소로 묵가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무효 서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무예서가 편찬되며 무예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예 제보는 조선의 가장 오래된 무예서로서 6가지의 무예를 수록하였으며 무예 신보는 사도세자의 명으로 편찬되었고 12가지의 기예를 추가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무예 도보통지는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종합 무예서로서 24가지의 무예를 포함하며 조선 후기의 무예 교육의 결정판이 되었습니다. 무경칠서는 중국의 7대 병서를 활용하여 조선의 무과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체육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경과 교육, 체육 활동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고려 시대의 강예제와 조선 시대의 무예도보 통지 등과 같은 주요 교육기관과 서적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두 시대의 체육 활동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화기와 일제감정기의 한국 체육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는 문호 개방 이후에 근대 교육과 체육이 도입되며 우리나라 체육 발전의 출발점이 된 시기입니다. 이어지는 일제감정기에서는 일본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주의적 체육 활동이 계속되며 근대 스포츠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개화기의 교육 개혁과 체육 활동,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스포츠 도입, 그리고 민족주의적 체육 활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에서는 반복 축제되는 갑오개혁, YMCA 활동, 그리고 주요 스포츠 종목 도입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기의 교육, 그리고 체육입니다. 개화기의 교육 배경과 개혁에는 문호 개방과 함께 해외 시찰단 파견, 그리고 근대 학교 설립 등의 본격적인 교육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갑오개혁은 신분제 타파와 과거제 폐지를 통해 근대적 국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교육 입국 조서는 고종이 발표한 입국 조서로서 덕육, 체육, 지육을 강조하고 체조의 정식 과목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 교육을 통합한 부국 강병을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개화기의 체육 활동의 이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 체육은 신교육과 신문화를 수용하며 부국 강병과 민족주의를 정신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근대 체육 활동은 YMC와 같은 단체를 통해 스포츠로서의 확산됐으며 민족의 체력 증진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사회와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체육은 일본 제국주의의 우민화 교육과 시민 통치를 맞춰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조선 교육령은 한국 교육의 체제를 일본식으로 재편하고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일본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체육으로서 체육은 군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수능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도구로 체육이 활용되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체육을 살펴보면 체육은 굉장히 체육의 통제와 억제가 있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맞춰서 체육 활동이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민족주의의 체육 활동이 억제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적 체육으로서 체육은 군사적 성격을 강조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순응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근대 스포츠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도 기독교 선교사와 YMC를 통해 서구 스포츠가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주요 도입된 스포츠 종목을 살펴보면 권투, 탁구, 배구, 스키, 역도,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가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서의 YMC에 대한 역할을 좀 살펴보면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 즉 YMCA는 민족의 체력 강화를 목표로 스포츠 활동이 주도되었으며 1916년 YMCA 한국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 설립되고 민족주의 체육 활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민족주의적 체육 활동을 살펴보면 결국 일제 억압 속에서도 민족주의적 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YMCA와 같은 단체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했으며 민족의 체력 강화를 목표로 스포츠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체육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민족 정체성과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복 이후의 체육 활동 그리고 스포츠의 진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 체육은 정치적 안정 속에서 대중 스포츠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점차 국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대중 스포츠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체육은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국민적 결속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먼저 학교 스포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체육 교육을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하였으며 학교 체육의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교기 육성 제도는 각 학교에서 특정 종목을 육성하여 엘리트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체전으로서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개최된 엘리트 스포츠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스포츠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의 사회 스포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각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군 정기 때는 조선 체육회의 부활과 전국체전 재개, 그리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즉 KOC의 설립을 통해 국제대회 참가를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국제 스포츠 참여가 시작되었고 한국 선수들이 해외 대회에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서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진흥법을 공포하였고 태릉 선수촌을 건립하고 체력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체육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는 스포츠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통해 프로스포츠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계획이 시행되었으며 대중의 스포츠로 전환이 가속되었습니다.
자, 광복 이후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를 통해서 한국은 세계 스포츠 무대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역사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은 레슬링에서 첫 금메달이 획득되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대회로서 한국의 스포츠 역량을 세계에 과시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 외교의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대회 참가는 한국 체육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체육 교류는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1990년 남북 통일 축구 대회에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팀으로 참여하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스포츠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화합의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2000년도와 2004년 올림픽에서는 공동 입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시드니와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며 스포츠 외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02년 태권도 시범 경기에서는 한국 전통 무술을 통해 남북 체육 교류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이처럼 남북 체육에 대한 교류는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5년 한국 체육사 시험의 출제 경향과 대비를 위한 학습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체육사는 단순 암기 과목뿐만 아니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체육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소개한 전략을 기반으로 시대별 체육 활동과 역사적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반복 분석하여 실전 능력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꾸준한 학습과 반복된 복습만이 성공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